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주말입니다. 3월 22일 토요일인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종승 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후원금을 내시는데요. 5년 이상을 내시고 계십니다. 근데 댓글 하나 안 다십니다. 간혹 가다가 한 6개월, 1년 만에 한 번 댓글 다는 것이 맛있는 거 사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체력 유지하십시오. 하면서 매달 후원금을 내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분들도 후원하고 보세요. 이런 방송 없습니다. 거의 고고TV가 지나고 나면은 고고TV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고 거의 맞을 겁니다. 근데 이번 대선은 현재까지도 오리무중이에요.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코스입니다. 그게 국힘 때문에 그렇고 국힘의 자칭 대권 주자라는 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고TV에 이렇게 정치의 지평을 열려고 무식한 놈이 이렇게 계속 하루에 서너 개씩 방송하는 것은 나라 때문에 그럽니다. 나라 때문에. 그리고 국민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고고TV는 어떤 정치인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지지하지 않고 또 존경을 표하지 않습니다. 고고TV의 마음에 있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풍운하다, 개혁가다 하는 사람은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뿐이 없습니다. 현재 나오는 이 쪼무레기 정치인들을 보면은 근본적으로 대통령 감들이 전부 다 안 됩니다. 다음에 내일이나 또 한번 그걸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누구도 안정권에 안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 되는 안정권에 안 들어가 있고 이재명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또 대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힘에서 제대로 된 대선 후보를 내야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철수뿐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고고TV가 몇 명을 보지도 않고 그런데 굉장히 욕질과 미친놈들 같이 댓글을 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그 지우기 바쁩니다. 그런데 안철수한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기가 찹니다. 그 안철수가 순둥이고 또 안철수 주위에 스피커도 없고 참모가 없어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동훈을 공격하면은 한동훈의 떨거지 한 10명 정도가 그냥 시사평론의 방송이나 유튜브 나와서 그냥 방어하고 댓글 작업을 하죠. 친윤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도 그렇습니다. 오세훈도 그렇고. 그런데 2017년 대선에서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하고 드루킹 작업으로 안철수가 40% 지지를 하다가 20%대로 떨어지죠. 그 문재인 진영에서 드루킹으로 프레임을 씌운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보면은 지난 2019년 대선에 2021년 대선에 안철수가 윤석열을 단일화해 준 건 결정적인 패착입니다. 그거 했으면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현재 안철수가 국힘에서도 무시당하고 민주진영한테 공격을 받죠. 그 공격받는 프레임이 뭡니까? 안철수 지금 맨날 철수해. 그때도 끝까지 간나들이니 윤석열한테 단일해줘서 이재명이 대통령 못하게 했어. 거기 딸려오는 게 네이버 댓글 들어가 봐도 그렇고 안철수 페이스북에 들어가 봐도 그렇고 고고TV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안철수는 손가락 언제 잘릴래? 너 손가락 잘른다며? 손가락부터 자르고 나와라 이런 건데 안철수는 손가락 자른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친윤, 친한, 개딸, 이준석 꼬맹이들이 안철수한테 너 손가락 안 잘라? 이거로 지금 공격하는데 이거 하나 방어하는 안철수 세력이나 스피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고TV가 손해를 무릅쓰고도 고고TV가 요번에 안철수를 지지 안 했으면은 유승민이나 또는 친윤을 지지했으면은 이 정도로 공공한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하루 방송을 하면 삼겹살 값이라도 들어왔습니다. 삼겹살 2, 3인 먹으면 10만 원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손해와 구독자 이탈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인이 없다. 개중에 안철수가 괜찮다. 미래 비전도 좀 있다. 포악하고 폭정을 휘두른 윤석열이나 양아치 같은 이재명을
대립각을 세우고 도덕적인 거나 사회공헌성이나 미래비전은 안철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딸들이나 친윤 친한들 안철수는 손가락 언제 자를래 하는데 안철수가 당시에 말한 정확한 워딩을 보면은 이번에 안철수가 단일하기 전에 윤석열이나 이재명을 뽑으면은 이번에 또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은 국민 여러분은 나중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안철수가 손가락 자른다는 말을 안 했어요. 이걸 갖다가 개딸과 친윤과 친한과 이준석 꼬맹이들을 공격한다는 거죠. 완벽한 가짜뉴스입니다. 안철수가 손가락 자른다는 말은 없고 국민 여러분이 이번에 대통령을 잘못 보면 여러분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다. 그게 정확한 워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아니라 마음을 후벼파고 염장을 치고 있죠. 우리 심장에. 그래서 안철수가 필요한 겁니다. 후원들 하고 보세요. 징글징글하다. 오늘 이번 영상에 방송할 것은 여론조사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안철수가 갤럽에서 또 3주 연속 갤럽에서 1%도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갤럽이나 MBS를 보면은 얘네들은 오세훈, 김문수는 제외입니다. 김문수는 절대 경선 통과 못합니다.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도 토끼 개킹이야. 3, 4%뿐이 안 나와. 그러니 얘네들 가지고는 절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는 거고 국힘 내에서도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가지고는 불안하다는 거죠. 근데 안철수를 안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망하고 또 한 번 우리는 좌파 진보 정권을 넘겨줘가지고 숨도 못 쉬는 몇 년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겁니다. MBS를 보면은 안철수가 3% 나와. 안철수가 1% 올랐어. 이게 조기 대선 열리는 2달 전, 3달 전만 해도 안철수가 MBS가 4%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애들이 한 7, 8% 시작했습니다. 근데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은 지속적으로 1, 2%씩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는 추세고 다행히 안철수가 지난 여론조사에서 1% 올랐습니다. 한국갤럽과 MBS의 여론조사를 차이점이 뭐냐면은 MBS는 전국 지표조사라서 시군구까지 들어가고 시군구를 들어가면은 영남이 인원이 많죠. 강원도 있고 충청도 있어요. 전라를 제외하고 거기서 보수 성향들이 조금이라도 더 응답을 하는 것이 MBS 여론조사고 MBS는 보수 진영에 조금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오나 갤럽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틀보 어준이가 하는 여론조사 꽃 이것도 똑같은 시기에 발표했습니다. 갤럽하고 MBS하고 여론조사 꽃이. 요번에 MBS가 1,500명 대상으로 했나 정확하게 모르겠고 1,000명이나 1,500명이고 갤럽은 항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응답자 기준으로. 그 다음에 여론조사는 3,000명이 응답자가 들어간다고 저번부터 얘네가 돈을 쓰겠다 그랬어요. 여론조사 꽃은 진보, 김어준, 진보 좌파의 여론조사이므로 이쪽에 여론조사 진보층이 많이 응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응집, 그런데 갤럽하고 MBS가 이쪽에 보면은 보수층에 여전히 과응집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도 지금 진보층이 응답을 안 하다가 응답을 했을 거야. 그렇다고 여론조사 꽃에 보수층이 적다 하면은 보수 응답이 적다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여론조사 꽃을 보면은 정권 연장에 31, 정권 교체가 64, 65, 2배 차이 나죠. 진보층이 바글바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당 지지율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50, 국민의힘이 33입니다. 17% 차이 나죠. 이게 진보층이 많이 응답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갤럽을 제외한 진보층의 여론조사가 거의 맞추고 있어요. 지금 현재 탄핵을 언제 할 것이냐, 윤석열을 다음 주에 할 것이냐 그러는데 전 다음 주도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재명의 2심 재판이 유죄가 나오고 윤석열의 탄핵이 인용이 되면 어떤 게 파열이 클 것인가? 국민 앞에 와닿는 것은 윤석열의 탄핵 인용이 더 파열이 큽니다. 국민의 표심에서는. 그러니 국민의힘 놈들은
윤석열의 탄핵 기각을 간절히 바라고 탄핵 기각되면은 국힘은 더 날아가고 국힘 대권 주자들은 흔적 없이 또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탄핵이 기각되면은 이재명은 채울 수 있으나 새로운 지도력이 민주당에서 싹 트면 국힘은 더 망한다는 거예요. 탄핵 인용은 되기 힘들 겁니다. 아니, 탄핵 기각은 힘들고 인용이 될 겁니다. 그 이준석 그놈아 때문에 아주 그거 한심한 놈의 새끼. 다음에 한번 말하죠. 갤럽부터 들어가 보죠. 갤럽이 어제 나오는 거 보면은 윤석열 탄핵 찬성 58%, 반대 36%. 이게 보면요, 일관성이 있어요. 갤럽 여론조사가 12상 계엄이지, 1, 2상 계엄인데 그 한 달 후부터 똑같아요. 윤석열 탄핵은 58%, 60. 탄핵 반대는 34에서 36.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1, 2상 계엄 한 달 후에서 지금 최고로 높여 나와요. 이재명 지지율을 분석해 보면. 근데 국힘 여당 이것들 대선 주자들 이것들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 그게 심각하다는 거죠. 심각한 게 아니라 뭐 이재명이 지금 그 민주당 애들은 항상 그래요. 양진영을 싸우면은 2017년에도 탄핵 정국에서 이 문재인이가 41%뿐이 못 얻었죠.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합하면 52%가 그랬었죠. 항상 그래요, 지형이. 근데 요번에는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보수가 지금 원죄 때문에 못 뭉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차칭 보수 대권 주자라는 놈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도 쓸모가 없더라. 이런 척박하고 국민이 고통받는 데서 하나도 보수 여권 주자라는 놈들이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정치를 하려고 그러지 이재명을 능가할 그런 비전이 없더라. 단지 이재명의 양아치고 이재명의 사법 범죄 때문에 그것만 공격하는데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것도 보수 지지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특히 합리적인 보수 지지자들이 보수 지지자 전체에서 합리적인 보수 지지자들이 과반은 됩니다. 그들이 절대 이런 얼치기 들어갔다가 대선 주자로 지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이 싫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교체하는 시대예요. 시대를 교체하려면 미래의 시대 정신이 나와야 되죠. 그게 하나도 없더라. 안철수만이 그래도 AI, 사회 공헌성, 지식 그런 거 가지고 좀 될 것 같더라. 도덕성 이런 거로. 그래서 윤석열의 탄핵 찬성은 지난주하고 요번 주하고 거의 비슷해. 근데 정권 교체율도 비슷해. 요번 주에 보면은 갤럽 여론조사가 정권 교체 51, 정권 유지가 39인데 10% 이상 차이 나면요. 못 이겨요, 지금. 이거 대충 보면 15% 차이 나요. 왜 그러냐면은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요번에도 보수가 31.8%, 318명이 응답하고 진보가 26.1%, 261명이 응답합니다. 즉 보수가 진보보다 5% 이상을 더 응답해요. 그런데 사람 수로 따지면은 한 30%가 더 응답을 해요. 보수가. 이래가지고는 진다는 거죠. 그래도 많이 줄었어. 진보층이 그래도 조금 더 응답을 하기 시작해. 그게 탄핵이 기각될까는 두려움 때문에 진보층이 응답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갤럽부터 보면은 이게 뭐 말이 안 돼, 말이. 아니 지들이 전부 다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그래? 지들이 말해 개혁을 하겠다 그래? 지들이 전부 다 중도 지향성을 갖겠다 그래? 국힘 얼치기 떨거지 대선 주자들이 일단 중도층에서는 말이죠. 탄핵이 65%는 70%예요. 탄핵 인용이 여론조사. 근데 대권 주자들을 보면은 중도층에서는 보면은 이재명이 35% 나옵니다. 이재명 35%, 김문수 6%, 한동훈 5%, 오세훈 3%, 홍준표 2%입니다. 중도 확장성이 전혀 없어요. 물론 갤럽이나 MBS 보면은 35%인지 40%가 대선 주자를 정하지 않았다, 모르겠다가 나와요. 그게 이재명 사법 20 나오고 윤석열 탄핵 인용이나 기각이 된다고 해서 이들이 보수 지지자로 전부 다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는 거죠. 이들의 반은 이재명 민주당 쪽으로 빠진다고 봐야 되죠. 그럼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보다 2배 이상 이재명이가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그 여권도 아니야 그 새끼들은. 그 얼치기 찌끄러기. 그리고 김문수가 9%, 이재명 36%예요. 보세요. 중도층에서 이재명이 35%고 이재명이 전체로 36%가 돼. 이게 중도 지향성 중도들이 지금 이재명한테 각 스윙을 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김문수 9%, 한동훈 4%, 오세훈 4%, 홍준표 3%. 이게 뭐야? 김문수 뺀다 그랬어요 항상. 얘는 절대 경선 통과 못합니다.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443이야. 4%, 3%짜리가 뭘 하려고 그래? 안철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3%는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5% 나와줘야 되고 그때부터 탄력받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가 443이야. 매번 1, 2%씩 떨어져. 조금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조금 올랐다가 상징성이 없고 대표성을 전혀 못 가진다는 거죠. 보수에서 밀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철수는 없어. 준석이는 맨날 1%는 나오고. 근데 10대, 20대, 30대라고 이게 더 심각합니다. 20대 김문수 빼 1%짜리 20대, 30대 한동훈 6% 합해서 오세훈은 3%뿐이 안 나옵니다. 홍준표는 10%, 청년여권 운영하니까 요것뿐이 안 나옵니다. 근데 20대, 30대를 누구야 이재명을 보면은 이거 어마어마해. 45%야, 48%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요? 70대만 다가다가 붙어가지고 보고 70대도 보면 이재명 24%고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는 70대가 뭐야? 5, 6, 4야. 15%뿐이 안 나와. 70대도 이재명한테 져요. 근데 김문수가 70대에서 뭐 20 몇 프로 얻었어? 10 몇 프로 얻었죠? 17% 얻으니까 다 합하면 70대에서는 오세훈 이재명보다 10% 높아요. 이거 가지고 70대 빠가빠가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존재감이 없어요.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가 다 합해봐야 11%야. 이재명은 36%고 김문수까지 넣어봐야 22%야. 20%야 20%.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20%야. 이재명 36%야. 중도층으로 하면 확 벌어진다는 거죠. 막 서너 배가 차이나 이재명. 이게 되겠습니까? 여기를 뚫고 나올 사람은 안철수뿐이 없는데 국힘에서도 손가락 잘라라 그러고 민주당 개딸고 미친놈들도 손가락 잘라라 그러고 가발 애를 따라다니는 한동훈 애들도 손가락 잘라라 그러고 이놈 새끼들 너희가 손가락을 잘라야 돼 이놈 새끼들아. 윤석열을 들임으로써 한동훈이가 하고 윤석열이가 나라를 망침으로써 너희가 손가락을 잘라야 되는 거야. 안철수는 이재명을 이 대통령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윤석열한테 단일화해 준 것뿐이 없어요 이 새끼들아. MBS로 가보면은 MBS가 근데 전체적인 거는 MBS나 갤럽이나 거의 비슷해요. 탄핵 찬성 인용, 정권 교체 유지 거의 비슷해요. 여론조사, 전화면접 여론조사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표본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BS를 보면은 지금 보면은 윤석열 탄핵 찬성이 지난주보다 5% 올라버려요. 그리고 윤석열 탄핵 찬성이 4%가 떨어져. 또 윤석열은 파면해야 된다가 4%가 올라버리고 기각을 예상한다가 4%가 떨어져.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윤석열 구속 취소 상태에서 지금까지 오는 헌재 재판이 늦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국힘 애들이 윤석열 탄핵은 기각된다는 건 아재민수라는 거죠. 기각이 되면 나라 난리 납니다. 그거는 공통된 정치 고관심층이나 지식인들의 공통된 인식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행히 MBS는 뭐 지난주에 안철수가 2% 나왔는데 유승민도 2% 나오고 요번에 안철수가 1%가 올랐어요. 아주 미약한 새털 같은 반등을 했죠. 여기서 더 올라야 돼요. 그 안철수의 학위에 딸렸어요. 보면은 이게 여기 보면 자 MBS도 보면은 중도층을 그러면 어떡하? 중도층이 이재명이 37%입니다. 그거부터 말씀드리죠. 진보층이 25.5%, 255명, 보수층이 31.7%, 317명이 응답을 합니다.
갤럽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255명, 317명 하면은 20%, 24, 30% 정도가 보수층이 더 응답을 합니다. 여기서 왜곡이 일어나는, 이거 보증해서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런데 중도층으로 가보면은 이재명이 37%예요. 전체적으로 이재명은 33%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도층에서 37%야. 그러면은 김문수 빼고, 김문수 얘는 중도가 없다니까, 확장성이.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을 보면은 2%,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은 오세훈 중도 5%, 홍준표 2%, 한동훈 5%야. 이재명보다 중도층이 소구력이 없죠. 얘네 합해봐야 12% 뿐이 안 돼. 중도층은 이재명으로 3배나 많이 올라가 있어. 37명으로. 그런데 안철수가 4%예요. 응? 안철수가 좀 안 띄워져서 그렇다는 거죠. 국힘 새끼들이 진짜 망해야 돼. 산산조각 나야 돼. 유리가 깨지듯이. 안철수가 중도에 4%. 홍준표보다 높아. 오세훈, 한동훈하고 비슷해. 근데 이것도 2030으로 가보면은 이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거예요. 2030 지지율이 안철수 쪽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건데요. 이재명부터 봅시다. 이재명이 20대, 30대가 이것도 45%가 나와요. 갤럽하고 비슷해요. 갤럽은 48% 나왔었죠. 2030 지지율이. 김문수 빼고. 근데 오세훈은 4%뿐이 안 나와. 2030. 한동훈 6% 나와. 안철수는 8% 나와. 오세훈보다 2배가 많아. 안철수 지지율이. 2030이. 근데 이건 무시하고 홍준표의 그 2030 지지율 이거 꽝입니다. 꽝. 대선 본선에 들어가면 얘가 그래도 홍준표가 13% 나오는데 뭐 13%나 안철수 8%나. 그런데 70대에서도 70대만 가면은 그냥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지지가 나오고 966이 나오고 안철수는 3%뿐이 안 나와. 3%도 많이 오른 거야. 응? 이런 상태에서 오세훈이가 치명타를 입었죠. 지 발목 쥐가 묶고 깨꼴락대가지고 이제는 그냥 대선 포기해야 되죠. 토지 허가제 해지했다가 다시 재지정한 거. 그거로 끝났어요. 걔는. 홍준표가 무슨 확장력이 있습니까? 한동훈은 말입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그래서 홍준표 대 안철수 구도로 몰고 가려는 게 고고티버의 각색입니다. 각색. 여기서 안철수가 잘해야 돼요. 메시지도 확실하게 강하고 정확하게 내야 돼요. 그것뿐이 없어요. 현재는. 안철수 화이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